멀스트리트 폴 주린이 20회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Z세대 최다 인턴 PD고요. 오늘도 경제가 어려운 2030 주린이들을 위해 두 분의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한승구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김혜민 기자님, 안녕하세요. 이재용 부회장이 다가오는 13일 가석방됩니다. 총수의 복귀가 삼성전자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500만 삼전개미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오늘 관련한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님들 잘 지내셨어요? 네, 저는 잘 지냈죠. 지난주에 김민미 기자가 네. 못 나왔어요. 네, 맞아요. 예. 한 기자님 갑자기 오랜만입니다. 회사에서 확진자가 생겨가지고 저도 그때 같이 공간을 썼거든요. 네. 그래서 그날 바로 원고 준비하다가 1시간 전쯤인가? 그죠? 네, 저희가 그날이죠. 이 녹화를 준비를 하다가 네. 갑자기 지금 당장 검사 받으러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회사에 있다가 네. 검사 받으러 갔다가 집에서 자가격리 한 뒤에 음성 결과를 받고 나서 탈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많이 불안하셨을 것 같아요. 결과 나올 때까지 좀 쫄리더라고요. 제가 그쵸. 그 확진자랑 같은 공간을 잠깐 썼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혹시 약간 그 증상은 없었지만 무증상 확진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럼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어떡하나 막 생활 무슨 센터를 가는데요. 확진이 되면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음성이 나와도 그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되면 또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그쵸. 됩니다. 그분들 있어요. 지금 몇 분 집에 계시는 분. 그렇구나. 안 됐더라고요. 그럼 다행히 결과는 금방 네, 다행히 그게 나왔죠. 돈을 내고 검사를 받으면 결과가 빨리 당일에 나오고요. 아, 그러면 그 돈 내고 받는 검사는 얼마예요? 그건? 싸요. 8,900원밖에 안 해요. 네. 그렇구나. 그 받고 이제 네. 그날 바로 나와가지고 다음날 친절 경제 바로 했죠. 검사 많이 아픈가요? 그 막 내 코가 어. 이렇게 긴가 싶다던데. 정말. 엄청 아파요. 저도 작년에 이제 귀국하고서 네. 귀국한 사람들 무조건 다 받았어야 그쵸. 됐으니까 저는 오전에 받았는데 정말 그날 하루 종일 잠들 때까지 코 안쪽에 그 매운 느낌이 남아가지고 너무 싫더라고요. 이게 네. 저는 또 그날 2번 받았거든요. 보건소에서 네. 빨리 가서 보건소에서 이제 검사를 했는데도 그 다음날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이제 돈을 내고 큰 병원 가서 받았는데 아니 보건소에서는 한 번만 찔러요. 근데 병원에서는 2번 찌르는 거예요. 빨리 나오게 하려고. 아프더라고요. 저는 어제 백신 예약을 했습니다. 오, 예, 예. 근데 요즘 예약이 잘 된다면서요? 예, 어떤가요? 저는 그러니까 처음에 그 백신 예약 접종 예약 시스템에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로 인증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요. 뭐 카카오, 네. 네이버, 음. 뭐 금융인증서, 핸드폰 네. 인증 해가지고 뭐가 지금 사람들이 몰려 있고 지금 원활하 있는지 그게 이제 표시가 돼서 네. 그 중에서 이제 편한 거 골라가지고 오. 저는 처음에 이제 뭐 이것저것 해보다가 결국에는 휴대폰 인증으로 했는데 네. 제가 그게 저녁 8시부터 예약이 시작이 됐는데 네. 그때쯤에 들어가니까 앞에 대기가 한 3분 정도? 3분에서 3분 반 짧네요. 정도? 네. 생각보다. 그 정도 기다렸다가 네. 집 근처 이제 큰 어려움 없이 저는 원하는 날짜 원하는 시간대 예약을 했어요. 어느 날짜로 하셨어요? 어느 요일로? 저는 월요일이요. 왜 월요일인가요? 저는 그 전주가 휴가 아. 목금 휴가를 내고 네. 그 이후에 바로 그렇구나. 이어서 그러면 이제 휴가를 월요일과 화요일까지 쉴 수 있는. 그렇게 하려고. 했구나. 사실은 그게 가장 빠른 날이었습니다. 그렇구나. 접종 예약이 26일부터 네. 이제 접종이 가능한데 네. 26, 27은 제가 휴가 일정이 있어가지고 바로 가장 빠른 날짜가 월요일. 잘하셨네요. 결코 제가 많이 쉬려고 얘기한 게 아니고 아, 가장 빠른 날로. 사람들이 그걸 언제 몇 시에 하냐를 두고도 직장인들이 눈치를 엄청 보고 이제 예약을 네. 하는데 가장 좋은 게 이제 오후에 해라. 왜냐면 오전에 할 수 있는 일정을 다 해놓고 그다음에 왜냐면 그날은 이제 휴가를 쓸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전에는 내가 할 일 하고 오후에 가장 늦은 오후에 백신을 맞으면 증상이 그 뒤에 나오잖아요. 네. 그럼 다음 날 증상이 나오면 다음 날까지 쉴 수 있기 때문에 너 이렇게 하는 게 늦게 가장 난 시간대 그냥 낮에 했는데 수정 못해요 이거는? 할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아, 있어요? 예. 재예약 기간에 해야 되죠. 그렇죠. 네. 저는 이제 다시 예약할 수 있는 그 음. 날짜가 아니기 때문에 음. 나중에 이제 재예약할 수 있는 기간에 해야 되는데 네. 그건 다- 뭐 봐야 되겠다. 다혜 씨도 들어가죠 이번에. 네, 저도 목요일 저는 음. 이번 주 목요일에 예약하는 거더라고요. 목요일 내일인데? 그쵸, 내일이죠. 네, 22일. 저도 빨리 이제 백신을 받고 뭐를 맞게 될지는 아직은 모르더라고요. 그냥 아. 언제 알려주나요? 선택할 수 없어요? 그게 선택할 수는 없어요. 그냥 화이자 또는 모더나 이렇게만 나와요. 아. 예. 그게 예약을 하고 나면 그 알림이 옵니다. 네. 그게 알림을 받을 거를 선택할 수 있는데 기자님 마이크 좀만 가까이 갖다. 네.
예약을 하면은 국민 비서 굿비한테 카톡이 옵니다. 국민비서한테요? 예, 굿비래요. 그래서 이름이. 줄여서 국비예요? 뭐 국민 비서라서 굿비인지는 네. 보여주세요. 모르겠는데 아무튼 보고 싶어요. 국민 카톡이 비서 어떻게 왔어요? 굿비. 예, 뭐 이렇게 생겼어요. 어. 이건 뭐라 그러나요? 프로필. 예, 네. 여기는 청와대. 그냥 대한민국 정보 마크에다가 음. 국민 비서 이렇게 써 음. 있습니다. 그 백신 맞으면 근손실 같은 건 안 오나요? 그런 제가 얘기가 다니는 있어요. 선배 카페에 벌써 보면 네. 벌써 유튜브 찾아봤다. 유튜브 아니고 이미 찾아보지 않아도 제가 하는 카페에 보면은 네. 저 무슨 백신 맞았는데 운동해도 되나요? 뭐 음. 이런 질문 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요. 그 헬스 하시는 쉬라고 분- 그러던데 근데 대체로 다 답변이 괜찮대요? 그러니까 무리한 운동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 쉬라고. 백신을 맞기 전이나 맞고 네. 난 뒤에는 그리고 실제로 이 질병청의 그 안내 서류를 보니까 백신을 맞고 나서는 일주일 동안은 뭐 무리한 운동이나 뭐 이런 걸 하지 말라고 써 있던데요. 그럼 일주일 안 하실 겁니까? 그래서 그냥 살살 하려고. 기자님은 헬스 얘기할 때 가장 신나 눈이 보이세요. 눈빛이 초롱초롱하죠. 네, 완전. 그래서 저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근손실에는 별 영향이 없는지. 없을 겁니다. 네. 자, 이번 주에도 댓글이 달렸습니다. 네, 감사하네요. 조하나님이 달아주셨습니다. 세대 차이 뿌셔뿌셔 자신감 있게 외쳐주세요. 의견 채택 감사합니다. 항상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다들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때 저희 코너명 의견 제시를 해주셨던 청취자분이신데 네, 재밌게 잘 듣고 계셔주신다니 너무 그러게요.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가 너무 좋다고 하시는데 이게 제가 내 목소리를 듣는 거랑 다른 사람들이 내 목소리를 듣는 거랑 좀 다르다고 하잖아요. 네, 내가 내 목소리 듣는 건 너무 싫죠. 너무 힘들어요. 저 그래서 편집을 최대한 미루거든요. 이거 제 목소리 듣기 싫어서. 그러니까 녹음된 목소리를 듣는 게. 네. 근데 이렇게 좋다고 해주시니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네요. 자, 다음 댓글입니다. 아싸 으라차차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제드래곤이 돌아온답니다. 삼전주린이 앞날에 이제 해 뜰 날만 있는 걸까요? 기자님들의 생각 궁금합니다. 확실히 삼전주린이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진짜 많고 네. 지금 오랜 기간 조금 마음고생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음. 오늘 관련된 주제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세대 차이 뿌셔뿌셔 코너가 들어왔습니다. 네. 오늘은 좀 쉬운 주제로 음. 제가 선정을 해봤습니다. 저희 부동산 기사 같은 거 보면 무슨 세권 나오잖아요. 네. 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제시하는 이 세권의 의미가 뭔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실세권 어떤 뜻일까요? 슬리퍼 오! 신고 갈 수 있을 만큼. 오, 그럴 거. 맞습니다. 기자님 기사를 많이 보셨나 본데요? 공부하셨나 본데요. 그러니까요. 약간 어. 공부하셨나 봐요. 그러면 또 다음 하나가 더 있어요. 네. 붕세권. 저요. 응? 붕어빵. 맞아요. 붕어빵은 뭐야? 붕세권. 붕어빵. 붕어빵을 파는 인근 가게 인근에 자리 잡은 주거 지역을 붕세권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요즘에 붕어빵 붕어빵 먹기가 유행인가요, 힘들고 요새? 붕어빵 먹기가 힘들고요. 맞아요. 붕어빵 어디에 있는지 먹기가 찾기도 은근히 힘들고 그래가지고 붕어빵 있는 곳을 막 서로 알려주고 막 그래요. 맞아요. 그 당근마켓에 서로 알려주고 그러기도 하고. 네, 그래서 붕어빵 있는 곳 근처에 살면 되게 좋은 거죠. 그렇다. 그러네. 별게 다 붕어빵이 있어요. 인기 있는 아이템 그럼요. 간식인가 보죠 요즘. 요즘은 여름인데? 아니죠. 겨울에 겨울에. 그랬죠. 겨울에 네. 호세권은 호떡 파는 아. 그 세권. 요즘 붕어빵 가게는 계좌이체도 됩니다. 와 진짜요? 카드는 아직 안 되고요? 카드 되는 곳도 있고 한창 붕어빵이 이제 계좌이체는 다 팥이 원래 제일 기본이긴 했지만 네. 뭐 슈크림이 들어가기도 하고 되게 이것저것 많이 넣어서 파시던데. 맞아요. 치즈도 들어가고 막.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끝인가요?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 낼게요. 제가 쉬는 네. 동안 하나 들은 게 있는데요. 네. 이거 뭐의 줄임말인지 맞춰보세요. 네. 코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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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모르겠다. 잠시만요. 맞춰볼게요. 코골지 말고 뭐 이런 건가? 이런 재미가 있구나. 그렇죠. 네. 약간 출제자의 재미. 코로나 뭐 코로나 잠복기 이런. 기자님 저희 머리를 근데 좀 맞춰봐요. 비슷하게 갔습니다. 그래? 코로나 진짜요? 왔습니다. 코로나가 네. 맞아. 네. 코로나. 코잠보 이렇게 말한대요. 코로나 약간 잠-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예요? 코로나 어. 잠깐
그렇게 서로 안부 인사를 묻거나 막 이럴 때 서로 네. 보지는 못하고 네. 우리 뭐 언젠간 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이거 힌트 다 나왔는데. 아, 코로나 잠잠해지면 보자. 그렇지. 맞아요. 기자님, 이게 Z세대의 감각입니다. 코로나 내가 맞췄는데. 코로나 내 선배가 맞췄는데. 그러니까요. 코로나 잠잠해지면 보자. 네, 요즘에 그렇게 말한다고 해요. 좋은 출제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좀 급하게 준비를 하고 나왔는데 제가 혜민 기자님 덕분에 이 코너를 무사히 넘어갈 수 있어요. 세프 살렸나요? 기자님은 뭐 내실 거 없으세요? 저는 뭐 별로. 헬스 문제 내실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그러면 한승구 기자님이 한번 준비해 주세요. 네, 이제 그럼 본격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인 오는 13일에 가석방됩니다. 법무부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 씨가 대상에 포함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광복절 특사, 네. 이 특사는 사면이죠. 이 사면과 가석방을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특사와 가석방 차이가 무엇인가요? 네, 제가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이게 처음에 이재용 부회장이 특별 사면 되냐, 가석방 되냐 이걸 놓고서는 그 논란이 꽤 있었죠. 근데 재계에서는 특별 사면을 시켜달라라고 얘기를 해왔었어요. 네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번에 광복절 가석방이 됐습니다. 네. 가장 큰 차이점은 어쨌든 공통점은 두 개 다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 교도소에서 나올 수 있다는 큰 공통점이 있는데요. 차이점을 보면 이 최종 권한자가 특별 사면은 대통령이 해주는 거고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이 해줍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정부가 좀 청와대의 짐을 덜기 위해서 이걸 가석방으로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대통령의 뜻이 아니다. 법무부 절차에 의해서 한 거다. 어쨌든 최종 결정은 법무부 장관이 했으니까요. 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진 않죠. 네, 그리고 대상이 어떻게 되냐? 특별 사면은 형 선고를 받은 자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형 선고를 받았으면 네. 누구든 특별 사면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가석방은 모범수 중에 무기형의 경우는 10년 이상, 유기형의 경우는 형 집행의 3분의 1이 지난 자가 돼야 해요. 그런데 사실 이 규정에서는 형법상으로는 3분의 1이 지난 자라고 돼 있지만 그동안 3분의 1 지났다고 해서 모두 다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근데 법무부 규정이 또 있대요. 그러고 보면 거기에는 이게 제가 법조 기자한테 물어봤더니 네. 임모 선배한테 물어봤더니 법무부 규정상에는 55%로 돼 있었대요. 이거를 지난달에 50% 이상으로 개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형기의 55% 혹은 이제 50% 이상을 살면 그 다음부터 이제 가석방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맞아요. 네, 이건 이재용 부회장은 60%를 채웠다고. 맞아요. 근데 이것도 여기까지는 다 규정상의 얘기고 네. 그동안 관례적으로는 80% 이상의 형기를 채워야 대부분 가석방을 해줬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80% 미만인데 가석방이 된 사례는 1% 미만이래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60%밖에 못 채웠는데 네. 가석방이 된 건 사실 엄청난 이례적인 일이긴 그렇네요. 하죠. 네. 그래서 어쨌든 가석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차이가 나냐? 특별 사면과 특별 사면은 아예 그냥 죄를 면해준다라는 의미고 가석방은 임시로 풀어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더라도 행동에 제약이 있어요. 우선은 가석방은 나오면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는 취업 제한이 걸려 있잖아요.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 경영 현장에 가도 복귀가 안 되는 거죠, 부회장으로. 근데 취업 제한이라는 게 이런 뭐 부회장이나 이런 직책을 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걸려 있는데 특별 사면은 이게 이제 해제가 되지만 다른 예외가 없는 한 가석방은 이게 복귀가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해외 출장 같은 경우도 이제 해외 나갈 때마다 법무부의 심사를 계속 거쳐야 합니다. 출국 목적이 명확할 때만 승인이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해외 출장 갈 때도 이 부회장이 좀 어려움을 겪겠죠. 그렇군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해외 출장은 직접 그 나라에 가는 출입국의 문제에 있어서 네, 좀 제한이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만약에 출장 줌으로 하면 어떡해요? 출장 중이요? 네, 줌으로 줌. 또 온라인으로 하는 네. 거예요. 그건 온라인으로 하는 거야. 그건 상관없겠죠. 네. 이 법무부가 출입국 심사를 총괄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그쵸. 출국을 하고 할 때는 이제 법무부 심사를 받아야 되고.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이 좀 대단히 이례적인 사례다. 네. 이렇게 볼 매우 수 있는 이례적입니다. 거죠. 그렇죠. 예, 그 형기를 채우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60%라고만 채웠는데 이제 그 대상이 됐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건 이제 국정농단 뇌물로 수감이 돼 있던 거고 아직 재판이 2개가 더 있어요. 경영권 프로포폴. 승계하고 예, 프로포폴 프로포폴 투여. 불법 투약 혐의하고 그렇죠. 2개의 재판이 이미 또 다른 혐의로 음.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데 가석방 대상이 됐다라는 것. 음. 여전히 이 2가지를 특히나 동시에 이렇게 했다는 점에서는 대단히 이례적이다. 뭐 특혜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거. 네. 아, 그렇군요. 물론 뭐 그런 비판이 나올 거를 당연히 알고서도 정말 결정을 한 거고. 근데 저는 사실 좀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특별 사면이 아니고 가석방이라서 청와대의 의중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거는 있잖아요. 좀 아니지 않을까. 네.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네. 이재용 부회장 정도 되는 음. 인물의 가석방 여부를 그렇게 심사위 덜렁해서 법무부 장관이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수준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청와대도 입장을 밝히라고 음. 계속 요구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네요. 네. 이거를 뭐 특혜가 아니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 이건 명백한 특혜가 맞고 아, 대신에 네. 네. 그 뭐 최근 들어서 네.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한 여론이 높아져 있던 건 사실이죠. 맞습니다. 예, 그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져 있었고 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되긴 됐지만 특혜를 특혜는 주는 특혜입니다. 게 예.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특혜를 줄 수도 있다. 그럼 그걸 인정을 하고 왜 우리가 이런 특혜를 줬는지에 대해서도 합당한 이유를 설명을 하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자꾸 인정하지 않고 외면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좀 실망스러운 거죠. 그렇군요. 다희 씨 어, 의견은 어떤가요? 저 의견은 젊은 사람들은. 저는 정치권에서 음. 이번에 여당도 굉장히 입장이 약간 미온적이긴 했으나 그래도 좀 이해한다 이런 긍정적으로 식의 받아들였습니다. 네 이런 식의 네. 입장이었어요. 맞아요. 저는 그게 되게 그러면서 백신 의외였어요. 확보에 네. 주력해달라는. 저는 그게 여당의 입장을 보고 네. 정말 삼성이 우리나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좀 예전에 했습니다. 지금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이 네. 2009년인가 그때도 사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주 원포인트 사면이었어요. 콕 찍어서 원포인트 부회장만 네. 회장만 사면을 했고 네. 그 당시는 명분이 그 평창 올림픽 유치에 힘써달라라는 명목이 있었죠. 그렇군요. 예. 네. 그분이 뭐 IOC에서 활동을 하시고 뭐 그런 게 있어서 올림픽을 유치해 오라면서 이제 회장을 사면해준 전례가 있습니다. 참 양가 감정이 드네요. 뭔가 특혜라는 얘기를 들으면 좀 기분이 그렇다면서도 또 이전에 이게 확정되기 전에는 그래도 사면 아니면 가석방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들었죠.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또 주주들은 가석방을 바랬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이제 어쨌든 총수부재라는 그 리스크가 해소가 되고 경영 행보가 가시화되면 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삼전 주가가 힘을 받을 것이다. 이런 기대 섞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뭐 예상보다 영향이 별로 없을 거다, 미미할 거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 좀 낙관론과 비관론이 이렇게 섞여서 나오고 있는데 네. 근거가 각각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걸 이제 와서 지금 낙관론을 저희가 말하기 조금 늦은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가석방 된 뒤에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녹음이 8월 11일인데요. 네. 가석방 이틀을 네, 앞둔 거죠? 이틀 이게 됐죠. 결정이 지났죠. 되고 나서 그 다음 날 아침에 잠깐 올랐었습니다. 팔만전자 아침에 잠깐 오르다가 네. 팔만전자 문을 열었다가 아니요, 팔만전자는 이제 지난주에 갑자기 외국인 수급이 올리면서 이제 이틀 네. 만에 3,000원 정도 확 뛰었고 네. 그러면서 이제 빌빌대다가 어제죠. 그러니까 월요일에 결정이 됐고 네. 어제 아침에 이제 잠깐 오르다가 네. 뭐 다시 금세. 오늘 다시 지금 7만 전자가 그렇죠. 됐습니다. 지금 또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늘 이거는 저는 네. 예전에 이 전신이죠 이건머니에 나와서도 네.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 삼성 주가의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다고 해서 플러스가 될 거라고도 생각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지금. 하긴 뭐 그 구속
기사가 됐을 때. 떴을 때도 구속이 확정됐을 때도 재수감이 확정됐을 때도 그렇게 사실 큰 영향이 없었어요. 네. 그런 걸 보면 또 별 영향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제 기억으로는요. 네. 제가 특검에 있을 때 그때 이재용 부회장 구속되고 막 네. 그랬잖아요. 2번 영장 쳐가지고. 근데 구속됐을 때 오히려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네. 불안전성이 해소됐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렇군요.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이 네. 대기업 총수 구속되냐 마냐를 놓고 이 주가가 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게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는 총수 한 명으로는 이 대기업의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삼성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반도체 이제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더 영향을 받지 총수 한 명의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사람들이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번에도 개인은 많이 샀는데 삼성전자 주식을 그 외국인과 기관이 정말 많이 팔았다고 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한국 그 증권사 리포트는 대부분 사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박앤세일이다. 네, 오히려 외국 증권사 외국 리포트는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는 팔아라는 매도 의견을 많이 제시했다고 해요. 그렇게 보면 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냐 이걸 또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뭐 단순히 이 가석방 여부보다는 뭐 펀더멘털을 봐야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펀더멘털 모르는 친구들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정확히 무슨 뜻이죠?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어떻게 보면 박스권에 갇혀서 오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네. 내년에 반도체 업황이 그렇게 좋지 못할 거다라는 얘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코로나 다시 재유행하고 있잖아요. 네, 이러면서 경영 악화가 다시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시장 조사 업체 트랜스포스라는 곳에서 네. 이 PC 제조 업체들의 과도한 재고로 그러니까 너무 많이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4분기 메모리칩 가격이 최대 5% 하락할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계속 이제 뭐 워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주가는 실적과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도요 삼성전자 주식 갖고는 있는데 네. 아 이제는 처분할 때가 된 거 아닌가 이제 좀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저도 들어요. 참 거의 이거 방치. 왜 삼성을 안 팔고 카카오를 안 샀을까? 지금 카카오도 사실 근데 네. 요즘에 별로 그렇죠. 요즘에 뜨거운 거는 이제 상장했던 카카오뱅크라든가 네. 아니면은 어제 삼상 임상 발표가 나온 이제 SK SK 바이오사이언스 엄청 어제 많이 거의 상한가 올랐더라고요. 가까이 갔더라고요. 네. 바이오 주식은 제가 참 뭐 드릴 말씀이 많지만 나중에 따로 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네. 뭐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이게 그 총수가 복귀한다고 이게 뭐 구속되면 주가가 빠지고 풀려나면 주가가 오르고 이거는 너무나 이제 좀 단편적인 생각인 것 같고요. 오히려 이렇게 뭐 500만 주주가 있는 네. 또 전 세계를 상대로 경쟁을 해야 되는 기업이 총수 한 명의 부재에 따라서 그렇게 경쟁력이 좌우가 된다고 하면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예. 네. 그렇군요. 그 회사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게 그거는 된다면.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네. 거예요. 예. 이 정도 되는 회사면은 당연히 그 프로세스와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고 앞으로 그렇구나. 뭐 지금 요즘 삼성전자 주가는 그래서 이제 총수의 부재 유무라기보다는 김혜민 기자 얘기했듯이 앞으로의 전망, 업황에 대한 전망은 네. 어떻게 될 것이냐, 그다음에 뭐 파운드리 사업은 어떻게 진출을 할 수 있을까, 뭐 대규모 M&A는 뭐 가시화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아마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나왔을 거예요. 조만간 이제 큰 규모의 M&A를 할 것이다. 이게 최근 삼성전자가 영위하고 있는 뭐 반도체라든가 모바일 사업부뿐만 아니라 뭔가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뭐냐를 그렇죠. 주주들은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음. 그런 걸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총수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의 대규모 M&A라든가 뭐는 이제 총수가 결심하지 않으면 좀 힘들다라는 게 늘 그 나왔던 논리들이긴 하죠. 그렇지만 앞으로 뭐 어쨌든 그런 면에서 보면은 글쎄요 풀려난 데에서 조만간 오히려 이재용 부회장이 나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삼성그룹 입장에서는 정말 좀 조바심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라는 그쵸.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그 취업 제한이 걸려 있다는 게 네. 그
법적으로 이제 뭔가 직책을 맡을 수 없다라는 거죠. 아마 네, 그렇죠. 그러니까 5년 동안. 등기임원이 되기 힘들 겁니다. 아마 음. 예, 법인 등기에 지금도 아마 그 전에도 미등기임원으로 활동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법적인 책임을 지는 자리라기보다는 어쨌든 뭐 실질적인 그래도 행보를 네. 하면서 경영 활동에는 나서지 않을까 뭐 그런 관측들이 있죠. 뭐 그 이제 종목 관련한 의견 음. 남기는 댓글창에는 네. 굉장히 기대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것 같았는데 네. 오늘 사실 별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수 있고 오히려 저도 오를났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네. 근데 어떤 이런 가석방 여부보다는 내년 음. 반도체 업황 그리고 음. 전반적인 것들을 따져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럴 것 친절한 같습니다. 경주에서도 제가 월요일 날 오전에 그렇게 소개했거든요. 네. 약간의 불안함은 있었지만 그래도 너무 여기에 기대를 걸지 말아라. 아, 근데 네. 그게 어느 정도 맞아서 너무 뿌듯합니다. 그렇군요. 우리 네. 삼성전자 주들 화이팅 힘내십시오. 저희를 포함해서 저희를 포함해서 네. 힘내시길 바랍니다.